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S&P 500은 0.08% 그리고 나스닥은 0.52% 상승으로 마감하였고요. 그 와중에 테슬라는 5.27%라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는 내마녀의 날로 장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S&P 500과 나스닥은 베어 플래그 패턴에 따라서 하방력을 받고 있었지만 트럼프가 관세를 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특히나 지금까지 많이 하락을 했던 빅테크들 위주로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하였습니다. 트럼프는 워낙 관세 정책에 있어서는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향이 큰 만큼 언제 뒤바뀌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이지만 일단 여기 불확실성 인덱스는 어제를 기준으로 389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불확실성이 제법 떨어진 만큼 주가도 상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단연코 가장 많이 주가가 올라간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다른 빅테크들은 1에서 2% 정도 상승하는 것에 그쳤지만 테슬라는 5.27% 상승하면서 248달러를 갱신하게 되었는데요. 테슬라의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50% 하락한 기업으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악재들이 겹겹이 존재하였고요. 관세가 주는 불확실성에 따라서 풀옵션 갬마 스퀴즈까지 터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과하게 하락한 나머지 호재에 매우 민감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호재에 민감하다는 말은 풀옵션 세력들이 여기 검은색을 보면은 너무 과하게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나머지 풀옵션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아져서 언제 풀옵션의 수요가 끊겨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미로 트럼프의 관세 관련 코멘트가 없었다라면은 원래 옵션 범위였던 230에서 240달러가 지켜졌겠지만 뜻밖의 호재가 터지면서 갬마스키즈가 일부 녹아내렸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강력한 반등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미 악재가 주가에 충분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나머지 주가가 언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새로운 악재가 터진다면은 주가가 더 하락하겠지만 새로운 악재가 터질지 말지는 그 누구도 모르고요. 적어도 지금 저평가라면은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은 나의 그릇이 허용하는 만큼 차근차근 모아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가급적이면은 고점에 물리지 않도록 테슬라가 이렇게 고평가이면은 고평가다 혹은 저평가이면은 저평가다라고 테슬라의 전반적인 펀더멘탈 상황을 매일 업데이트 드리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저평가라고 해서 더 추가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법은 결코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은 하나의 투자 기준으로 저평가이면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제 그릇만큼 차근차근 담아나갈 수 있는 영역이라면은 고평가라면은 비중을 큰 폭으로 줄이거나 아니면은 매수하지 않고 계속 홀딩하느냐를 구분해주는 원칙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 외에도 분석의 최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지표들을 겸해서 지켜보고 있고요. 그런 지표들은 제가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는 매일 2번씩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 만큼 혹시라도 꾸준히 스터디를 하시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을 참고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어떠한 이유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떠한 전망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테슬라를 1시간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단기적으로 테슬라가 어떠한 전망을 갖고 있는지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데요.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상승 패턴인 여기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역헤드앤 숄더 패턴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반드시 여기 넥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50달러의 저항선을 뚫어야만 하는데요. 만약 뚫어서 올라간다면은 역헤드앤 숄더 패턴의 흐름에 따라서 강력한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직 여기 채워지지 않은 260달러의 갭을 채우러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 될지 아니면 나중에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갭은 80%의 확률로 언젠간 채워지기 마련이고요. 이 영역은 매물대가 없는 영역인 만큼 만약 채운다면은 262달러까지도 이렇게 채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좋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시간을 기준으로 봤으니 그럼 이제 조금 더 큰 관점인 일본 기준으로 테슬라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1시간을 기준으로는 상승 패턴인 역헤드앤 숄더 패턴도 있었고 갭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었던 반면 일봉을 기준으로는 아직 그렇게 특별한 패턴은 보이지가 않아 판단은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럼 여기서 추가로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보조지표들의 현황들로 저희 경우는 여기 RSI와 TSI를 겸해서 보고 분석을 하고는 합니다. RSI는 과매수냐 과매도냐를 판별할 때 사용하는 지표이고요. 여기 TSI는 수급의 흐름이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인데 특히 RSI를 바라볼 때 그냥 70 이상이면은 과매수이고 30 이하이면은 과매도이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세를 바라보면요,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RSI 또한 이렇게 과매수해서 계속 내려갔음을 볼 수 있는데, 내려가는 형태가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내려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추세가 점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하락 트렌드를 깨고 올라가는 신호가 잡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3개월에 걸쳐서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졌다면은, 똑같이 3개월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TSI 또한 파란색이 빨간 색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로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려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파란색이 계속 빨간색 위에 있게 되면은 주가는 상방압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시간을 기준으로 그리고 하루 기준으로 봤으니, 그럼 좀 더 장기적인 기준인 일주 기준으로 상황을 보겠습니다. 좀 더 차트의 모습이 간편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봉을 기준으로는 테슬라는 워낙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하락한 만큼 특별히 패턴이라고 할 만한 것을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즉, 테슬라의 투자자 입장에서 고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50% 하락할기에 지금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테슬라와 겸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원유 기업인 베런의 경우는 무려 1년에 걸쳐서 하락하였고요. 1년 동안 하락한 만큼 여기 이렇게 상승 패턴인 역헤드 앤 숄더라는 명확한 패턴이 나와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만큼, 두 개의 기업을 동시에 투자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테슬라처럼 시원하게 하락해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테슬라의 경우는 무려 9주 연속으로 하락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망치형 주봉이 무려 2개나 연속으로 이렇게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주가가 하락하려고 해도 특정 세력들이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도록 계속 매수를 해줬다는 의미로 곧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테슬라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때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제가 이번에 집필한 미국 주식 투자 공식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진득하게 공부할 것이 아니라면 제 영상을 그냥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테슬라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분석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분석은 하나의 측면일 뿐이지 앞으로의 흐름을 반드시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바닥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맞추지 못하지만, 그래도 맞추려면은 기술적인 분석을 겸해서 매크로 분석, 그리고 테슬라 자체적인 펀더멘탈 분석까지 전부 다 하고요. 그 결과 리스크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면은 수량을 늘려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되, 펀더멘탈과 매크로 측면에서 아직도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러한 리스크를 감안해서 수량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말인 만큼 3월 22일 테슬라 현재 상황 요약 및 대응 계획과 희망의 발견이라는 분석에서 매크로 전망까지 자세한 분석을 드렸고요. 게다가 추가로 테슬라는 타타그룹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인도 시장에도 진출하게 된 만큼 앞으로의 전망은 밝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당장 진출하는 것은 아니기에 바로 출고량에 반영이 되지는 않으며 중국처럼 전기차 정책에 공격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만큼, 만약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바라보신다면 지금의 주가 250달러는 3분의 1 분할하기 전 기준으로 750달러이고, 750달러는 몇 년 전 가격인 만큼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올인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번에 테슬라의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50% 떨어진 만큼 리스크를 매번 가늠해서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펀더멘탈 관련된 더 자세한 분석은 제가 조만간 신사업계 및 텔레그램 혹은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